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죠. 바로 그럴 때를 위한 정부의 든든한 금융안전망, 긴급 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갑작스러운 재해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만약 그렇다면요,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대출 그 이상이에요. 말 그대로 정말 위기에 빠진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 응급처치 키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럼 이 자금의 정체가 뭐냐? 핵심 목적이 뭐냐면요, 바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모든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. 그래서 과연 내 사업도 자격이 될까?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원 자격은요,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재해 피해 기업,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느 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확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까요?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이거다 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첫 번째 경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데요. 여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. 이 공식 서류가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인데요.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유가 훨씬 다양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. 어떤 경우들이 해당될까요? 주로 외부에서 온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호무역 장벽이 생기거나 환율이 막 급등하는 그런 무역 문제들, 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하면 해당이 되는 거죠. 외부 충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회사 내부에서 터진 문제도 인정해줍니다. 공장에 불이 나는 그런 큰 사고는 물론이고요. 진짜 믿었던 핵심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. 와,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? 심지어 기술을 도둑맞거나 최근에 문제가 됐던 특정 플랫폼들이 판매 대금을 안 주는 그런 사태까지도 지원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 자금은 외부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거지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줄었다. 이건 아쉽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. 이 선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헛걸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내가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감이 오셨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죠. 그래서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? 이 융자 세부 정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금리부터 보시죠. 와, 이거 보세요. 재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피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연 1.9%라는 파격적인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. 반면에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융자 한도는 연간 최대 10억 원입니다. 그리고 3년 동안 누적으로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말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겠죠. 대출 기간도 넉넉해요. 최대 5년이고요. 이 안에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거치 기간이 최대 2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초반에 자금 압박을 확 줄여주니까 정말 숨통이 트이겠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짚어드릴게요. 기본 원칙은요, 우리 회사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최소 10% 이상 감소했다는 걸 서류로 입증해야 하죠. 하지만 20% 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숨은 꿀팁일 수 있는데요. 환율이나 기술 침해처럼 외부 요인이 너무 명확한 경우, 또 고령위기 지역이나 원전 협력사처럼
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20% 감소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목록에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 시간은 금입니다. 기한 놓치면 아무 소용 없겠죠. 기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단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피해 기업은 1년까지 기한이 늘어나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실행 계획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우리 회사는 재해와 일시적 애로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한다. 둘째,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긴다. 셋째, 혹시 나는 10% 예외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,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. 아시겠죠? 긴급 경영 안정자금.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정보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위기라는 강을 건너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?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명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